회사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친구 때문에 속 터지고 가족한테 오해받고 매일 이런 식으로 살면서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게 2500년 전에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공자의 논어, 이 책 하나면 직장 생활부터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해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은 이 논어가 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논어가 뭐냐고요? 공자와 제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승의 명언을 제자들이 메모해서 책으로 엮은 거죠. 총 20편인데 짧은 문장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하나가 인생의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춘추시대라고 해서 완전 헬조선급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거든요. 전쟁은 끊이지 않고 권력자들은 썩어 있고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참 살기 힘들다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최악의 시대였죠. 그런데 공자는 이런 혼란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평생 3000명의 제자를 가르쳤고 그중 72명이 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논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입니다. 한자를 보면 사람 인 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게 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실천할 만한 한 글자가 있을까요?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답했어요. 서다. 자기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하지 마라. 진짜 단순한데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금요일 저녁 6시에 상사가 이 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내 이러면 주말 계획 다 날아가죠. 짜증나죠?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팀장 되면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으면 기분 나쁘죠? 그럼 여러분도 약속 시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안 지켜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사는 회의 중에 직원 말 끊으면서 자기가 말할 땐 경청하라고 하고 부모는 애한테 게임하지 말라면서 본인은 스마트폰만 보고 SNS에서는 연예인 외모 평가하면서 본인은 외모 지적당하면 상처받는다고 난리죠. 이게 다 인이 없는 행동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군자는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만 생각한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할 때 두 부류가 있거든요. 이게 팀한테 도움이 될까? 고객한테 가치를 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하면 내 실적이 될까? 내가 인정받을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어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하기 시습지, 부력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왜 논어가 배움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공자한테 배움은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직장인 한 명은 매일 똑같은 일만 합니다. 출근해서 컴퓨터 켜고 이메일 확인하고 보고서 쓰고 퇴근하고 10년째 똑같아요. 다른 직장인은 퇴근 후에 강의 듣고 책 읽고 세미나 참석하고 5년 후에 누가 더 성장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배운 사람이다. 천재 공자도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나 이미 대학 졸업했는데 뭘 더 배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계속 변하거든요. 10년 전 지식으로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챗GPT 모르고 메타버스 모르고 NFT 모르면 대화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죠. 배우기만 하고 생각 안 하면 얻는 게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자기 개발서를 100권 읽었는데 하나도 실천 안 했으면 소용없고 반대로 경험만 쌓았는데 성찰은 안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배움과 실천, 경험과 성찰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자가 살던 시대는 리더십의 위기 시대였습니다. 권력자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힘으로만 다스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자는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줬습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회사 팀장이 있다고 칩시다. 직원들한테
시간 지켜라, 보고 제때 해라, 규칙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은 회의에 맨날 늦고 보고서 검토는 한 달씩 미루고 회사 비용으로 사적인 것 삽니다. 직원들이 따를까요? 안 따르죠. 뒤에서 욕만 합니다. 반대로 말은 없는데 맨날 제일 먼저 출근하고 야근할 때 같이 남아서 일하고 실수하면 책임지고 성과 나면 팀원들 공모로 돌리는 팀장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말 안 해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덕으로 다스리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 무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 진짜 리더는 힘으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덕으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죠. 스티브 잡스를 보세요. 성격 더럽기로 유명했는데 왜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본인이 제일 열심히 일했고 제품에 대한 열정이 진짜였고 비전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 CEO가 직원들한테 워라밸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주말에도 카톡하고 밤 11시에 이메일 보내면 직원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어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고 했어요. 회의 시간에 리더 한 명은 자기 의견만 말하고 직원들 말은 듣는 척도 안 하고 반대 의견 나오면 짜증냅니다. 결과는 뻔하죠. 직원들 입 닫고 좋은 아이디어 나올 리 없습니다. 다른 리더는 모든 의견을 듣고 심지어 신입사원 말도 귀담아 듣지만 최종 결정은 명확합니다. 좋은 의견들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논어는 사실상 인간관계 교과서입니다. 공자는 각각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먼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죠. 공자는 효를 강조했는데 맹목적인 복종을 말한 게 아닙니다. 부모를 섬기되 완곡하게 간언하라.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공경을 잃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아버지가 건강 안 좋은데 술을 계속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소리 지르면 안 되죠. 아버지,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건강검진 결과 좀 안 좋았잖아요. 술 조금만 줄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틀렸을 때는 말씀드려야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충고할 것은 충고하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말라. 친구가 사기 같은 투자에 돈을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립니다. 야, 그거 사기야. 하지 마. 근데 친구가 안 듣습니다. 너는 몰라. 이번엔 진짜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번 더 말해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 친구 사이만 나빠지거든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는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부릴 때 그 재능대로 한다. 쉽게 말하면 좋은 상사는 부하를 제대로 알아봅니다. 한 직원은 숫자에 강하니까 데이터 분석 맡기고 다른 직원은 사람들이랑 말 잘하니까 고객 응대 맡기고 또 다른 직원은 꼼꼼하니까 문서 작업 맡기는 식이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겁니다. 공자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되 행동은 민첩하기를 원한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SNS에는 온갖 좋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인스타그램 보면 다들 자기 개발 중이고 운동 중이고 책 읽고 있는데 실제로는 술 마시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있거든요.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은 엉망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직장 동료 한 명은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이번엔 진짜야 하는데 점심시간에 보면 치킨 먹고 있고 다음날 어제 치팅데이야. 오늘부터 진짜 시작. 또 먹습니다. 이런 사람 믿습니까? 안 믿죠. 다른 동료는 말이 없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운동하고 점심은 샐러드 먹습니다. 3개월 후 보니까 진짜 살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 안 해도 신뢰가 가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말이 충실하고 행실이 독실하면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말이 충실하지 못하고 행실이 독실하지 못하면 고향에서도 통하겠는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실력 있고 진정성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받고 외국 가도 새로운 회사 가도 낯선 환경 가도 통합니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 없는 사람은 고향에서도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숨김이라 한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 안 합니다. 내가 왜 나서? 까불다가 찍히면 어떡해? 결국 프로젝트 망하고 팀 전체가 책임집니다. 이게 숨김이에요. 말해야 할 때는 용기 내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청빈한 학자로만 생각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공자는 부와 명예를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부와 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바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했다면 처하지 말라. 친구 한 명은 주식으로 대박 났는데 내부자 정보로 산 겁니다. 불법이죠. 다른 친구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연봉 올랐습니다. 둘 다 돈 벌었지만 공자는 후자만 인정합니다. 정직하게 번 돈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요즘 코인 투자를 보세요. 한탕주의가 엄청나죠. 빚내서 투자하고 사기 코인에 돈 넣고 펌프앤덤프로 남 돈 뺏어서 내 돈 불리고 이게 정상입니까? 공자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군자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면 어찌 도를 행할 수 있겠는가? 직장인 한 명이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객 속여서라도 매출 올려라. 근데 대출이 많고 집도 사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양심보다 생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공자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덕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적당히 벌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직장인 한 명은 맨날 불만입니다. 왜 나를 안 알아줘?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승진은 저 사람이 해?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SNS에 자랑질하죠. 다른 직장인은 제대로 일하고 있나? 이걸 고민하고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합니다. 남의 시선은 신경 안 써요. 결과적으로 누가 더 성장할까요? 후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후자가 나중에 더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기 수양입니다. 공자는 평생 자신을 갈고 닦았거든요.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각 단계마다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20대는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것저것 경험하고 실수하고 배우는 거죠. 30대는 자립하는 시기입니다. 커리어 확립하고 가정 꾸리고 독립하는 시기요. 40대는 흔들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원하는지 명확해지죠. 공자의 제자 증자는 매일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본다. 남을 위해 이 일을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못했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믿음이 없었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못했는가?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 자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맡은 일을 제대로 했나? 오늘 나는 약속을 지켰나? 오늘 나는 뭔가 배우고 실천했나? 오늘 회사에서 보고서를 대충 쓰고 팀원한테 약속한 피드백 안 해주고 퇴근하고 술만 마셨다면 이런 날이 반복되면 성장 제로입니다. 반대로 오늘 보고서를 완벽하게 쓰고 팀원한테 약속한 피드백 정성껏 해주고 퇴근하고 1시간 책 읽었다면 이런 날이 반복되면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안 합니다. 뭐든 남 탓이죠. 승진 못한 건 상사가 나를 싫어해서, 연애 안 되는 건 요즘 사람들이 눈이 높아서, 돈 못 버는 건 금수저가 아니라서.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보고도 안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 나는 어찌할 수 없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한 직원은 다 팀장 때문이야.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라고 말하고, 다른 직원은 내가 뭘 잘못했지? 기획이 부족했나? 소통이 부족했나? 합니다. 누가 다음번에 성공할까요? 후자입니다.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만 성장하거든요. 공자 사상의 핵심 중 하나가 중용입니다. 중용이 뭡니까? 가운데를 지키는 거예요. 극단을 피하는 거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직장인 한 명은 워커홀릭입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고 주말도 일하고 가족도 친구도 안 만납니다. 결과는요? 2년 후 번아웃 와서 우울증 걸려서 회사 그만둡니다. 다른 직장인은 정반대입니다. 최소한으로 일하고 정시 퇴근하고 주말은 무조건 쉬죠. 결과는요? 실력 안 늘고 승진 못하고 연봉 안 올랐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중용을 지킵니다. 평일에는 집중해서 일하지만 주말은 가족과 보내고 가끔 야근하지만 매일은 아닙니다. 결과는요. 실력도 늘고 건강도 지키고 가정도 행복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착하면 호구되죠.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빌려주고
안 갚아도 또 빌려주면 결국 친구도 잃고 돈도 날립니다. 너무 야박하면요. 친구가 진짜 어려울 때도 안 도와주고 나 바빠, 나도 힘들어 하면 결국 외톨이 됩니다. 중용은요. 친구가 어려울 때는 돕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이번만 빌려줄게. 근데 다음부터는 안 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죠. 강하기만 하고 유연하지 못하면 부러지고 유연하기만 하고 강하지 못하면 흔들린다. 상사 한 명은 엄격합니다. 규칙은 규칙이고 예외 없죠. 직원이 부모님 위독해서 휴가 달라고 해도 규정상 안 돼 하면 결과는요. 직원들이 다 떠납니다. 다른 상사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직원들이 뭐라고 하면 다 들어주고 마감 못 지켜도 괜찮아, 실수해도 다음에 잘하면 돼 하면 결과는요. 팀 전체가 무너집니다. 또 다른 상사는 중용을 지킵니다. 원칙은 지키지만 상황도 보죠. 부모님 위독하면 당연히 휴가 주지만 계속 마감 못 지키면 경고합니다. 직원들이 존중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책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하죠.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SNS 시대라고 해서 사람 대하는 기본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카톡으로 대화할 때 친구가 고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답장으로 이응 이게 배려입니까? 아니죠.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매체가 바뀌어도 존중과 배려는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리더십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요즘 리더들 보십시오. 신입사원들은 상사 말 안 듣고 꼰대하면서 무시하고 상사들은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르고 요즘 애들은 하면서 불평만 합니다. 팀장 한 명이 신입사원한테 이거 해 명령하고 신입사원이 왜요 물으면 팀장이 화내면서 시키면 하는 거야? 하면 결과는요? 신입사원 3개월 만에 퇴사합니다. 다른 팀장은 신입사원한테 이거 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입사원이 이해하고 동기부여되고 열심히 합니다. 이게 논어가 말하는 리더십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도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대학생 한 명이 전공 선택할 때 내가 뭘 좋아하지? 이거 안 생각하고 뭐가 돈 되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의대 가려고 재수 삼수하고 들어가서 6년 내내 고통스럽고 의사 됐는데 연봉 높지만 행복하지 않고 매일 출근이 지옥입니다. 다른 대학생은 나는 음악이 좋아 하고 실용음악과 가서 돈은 적게 벌지만 매일 즐겁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공자는 말했죠. 부당하게 얻은 부귀는 뜬구름과 같다.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 그리고 돈으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신 건강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는데 왜 그럴까요? 인스타그램 보면 친구는 해외여행 갔고, 친구는 좋은 차 샀고, 친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집에서 라면 먹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울하죠. 남이랑 계속 비교하니까요. 공자는 이미 답을 줬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직장인 한 명은 매일 불안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동기는 나보다 잘하는데 나이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면 우울증 옵니다. 다른 직장인은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나? 이것만 생각하고 남이랑 비교 안 하고 과거의 나랑만 비교하면 꾸준히 성장하고 행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논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리더십, 인간관계, 자기 수양, 중용 전부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논어는 단순한 고전이 아닙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인생 지침서거든요. 왜냐고요? 사람은 안 변하니까요. 2500년 전 사람들도 돈 걱정했고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논어 전체를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하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내가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인간관계 절반은 해결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나는 제대로 살았나?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오늘 나는 뭔가 배웠나?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상사한테 혼나서 짜증나서 집에 와서 가족한테 화풀이 했다면 잠자기 전에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가족은 아무 잘못 없는데. 내일 아침에 사과합니다. 어제 미안했어.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이게 성장입니다. 논어를 읽으십시오. 원문이 어렵다면 해설서로 시작해도 되고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 많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만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 무슨 뜻이냐면 논어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논어를 좋아해야 하고 논어대로 사는 걸 즐겨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제대로 사는 법을 아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도 오늘 논어를 통해 진리에 한 발짝 다가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년 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